자,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전까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디텍션과 시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소개할 내용은 RCNN, 그 다음에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마스크 RCNN이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세 개, RCNN, 패스트, 패스터는 디텍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고요. 네, 맨 마지막 마스크 RCNN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아예 전부 다 논문을 보면서 한 게 아니고 리뷰를 보고 다른 설명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도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것까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텍션을 설명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먼저 RC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2013년에 발표된 모델인데 설마 이거 녹음할 때 제 거 목소리가 안 되진 않겠죠? 자, 이게 아까 이거였나요? 잠시만요. 뭐 잘리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위에 뭐 이거 보시면 이거는 밑에 거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RCNN 계열의 RCNN이라는 모델인데 일단 여기서 보면 쭉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RCNN은 인풋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설치라는 거를 합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셀렉티브 설치가 뭐냐면 여기 이미지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역 이거를 리지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ROI라고 합니다. 흥미있는 영역 한마디로 물체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셀렉티브 설치의 방법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으로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는 네모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ROI를 셀렉티브 설치라는 방법을 일단 찾아요. 이 방법은 이따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찾는데 약 2000개를 찾습니다. 그러면 2000개의 ROI들이 지금 이미지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전부 다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사람에 대한 그 ROI랑 이 말에 대한 ROI, 뭐 여기 또 이거 차는 거 이런 거 ROI 이런 것들이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컨버넷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처음에 인풋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야 그 모델에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크기가 다른 이 ROI들 이것들을 전부 다 이 컨버넷에 집어넣기 위해 같은 사이즈로 맞추는 작업을 와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와프트 이미지 리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15바이 21이다. 이거는 뭐 54바이 뭐 48이다. 그럼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7바이 7로 시작을 해서 물론 이게 작진 않겠지만 7바이 7로 시작을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 15바이 21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이 7바이 7로 줄여주는 거예요. 강제로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와핑이라고 하죠. 그럼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2000개의 ROI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게 뭔지 분류를 해주는 거,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그 바운딩 박스랑 그 안에 물체가 뭔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소프트맥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소프트벡터 머신을 사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 나온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피처맵을 여기 피처맵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처맵 통째로 소프트벡터 머신에 넣는 겁니다. 이 소프트벡터 머신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핸즈온 머신러닝 할 때 잠깐 봤었는데 그냥 구분을 하는 건데 그 딥러닝이 좀 더 화두가 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 약간 느낌이 뭐냐면 만약에 동그라미랑 세모를 분류를 하는 모델이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고 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잘 분류할 만한 이 두 가지 이걸
서포트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마진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동그라미다. 이 부분은 세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포트 팩터 머신입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안에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체가 뭔지 이걸 분류하고 이거를 평가지표를 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아까 이 박스가 뭔지 이 박스가 정확히 잘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이죠. 이 일련의 과정이 RCNN입니다. 자, 근데 RCNN이 있다고 뭐 설명할 텐데 지금 이 셀렉티브 설치는 딥러닝이 아니에요. 그래서 CPU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시간이 느려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골치가 아플 텐데 그리고 이 위에 것도 보면 서포트 팩터 머신은 딥러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이 셀렉티브 설치나 또는 이 서포트 팩터 머신 또는 이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 이게 전부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컴포넷에서 아까 피처맵을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피처맵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서포트 팩터 머신 전까지만 이 피처맵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이 모델을 돌리고 이제 이거를 따로 서포트 팩터 머신에 돌려요. 그 다음에 이 ROI도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설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넣습니다. 한마디로 각각 세 개의 모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학습이 일련의 학습이 엔드투엔드 학습이라고 하는데 엔드투엔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돼요. 일단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만 RCNN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RCNN이라는 모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때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뭐 물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지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혹시 저 지금 말하는 게 좀 빠른가요? 혹시? 어떤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셀렉티브 설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뭐 끊겨서 못 들은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남유진 씨는 자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녹화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셀렉티브 설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채팅. 네, 죄송합니다. 그 실명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자,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네, 잠시만요. 네. 자,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 스터디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제가 위에서 보면 이제 이 인풋 이미지에서 그 ROI를 잡는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잡냐? 이때는 네. 이때는 셀렉티브 설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논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에는 그냥 그 ROI가 될 만한 영역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다 잡습니다.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그저스티브 설치랑 세그멘테이션 이그저스티브 설치가 이제 그냥 막 잡는 거죠. 이게 보면 전자의 경우 모든 가능한 객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찾았으면 이거를 점점 합쳐나가는데 합쳐나가는 기준은 이미지의 구조적 특징, 뭐 색상이나 무늬, 크기, 모양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던가 뭐 아니면 0에서 1로 바뀌는 부분 이게 아니면 값이 크게 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이제 합치는 거죠. 점점 합쳐나가는 거 이거를 셀렉티브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 S랑 R을 처음에 선언을 해요. 이 S는 여기 similarity 그러니까 유사도를 구하는 것이고 아까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유사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그냥 그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 R 지역은 처음에는 여기 굉장히 많은 R 그 대문자 R 안에 소문자 R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두 개를 찾아요. 그다음에 그걸 합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존에 있던 S와 R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합쳐진 건 당연히 제외를 시키겠죠.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유사도를 시뮬러리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사도 중에서 가장 큰 유사도 값을 가진 두 개에 대해서 통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합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합쳤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외해야겠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새로운 영역 그리고 인접한 영역들에 대해 유사도를 다시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합쳐지면 이제 그 합쳐진 거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유사도도 또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거.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이제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질 때까지인데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합쳐진 영역이 없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셀렉티브 설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딥러닝 방법이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했죠. 유사도를 이용해서. 자, 어쨌든 그게 RCNN이고 자, 그래서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게 뭐냐면 CPU 때문에. 아까 셀렉티브 설치가 그 2000장 이거 입력시키는데 이게 CPU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전에 언급했던 거 이게 전부 다 그 컴포넷, 서포트 팩터 머신, 레그레이션 전부 다 별개의 모델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써있죠. 그래서 그 학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게 좀 더 시간이 걸리고 한마디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패스트 RCNN입니다. 패스트 RCNN은 2015년에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나왔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봅시다. 이 정도는 좀 미리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가 좀 살짝 듭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패스트 RCNN인데 처음에 그 패스트까지는 셀렉티브 설치를 똑같이 써요. 여기서도 씁니다. 패스터부터 안 써요. 그러니까 RCNN, 패스트는 그 처음에 ROI를 찾을 때 그 셀렉티브 설치 쓰지만 패스터 RCNN, 그 다음에 마스크 RCNN 이 두 가지는 네, 쓰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네,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셀렉티브 설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ROI들이 잡히겠죠. 근데 그 ROI들은 그 위치만 기억을 해놓습니다. 좀 잘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이것들을 전부 다 와핑했죠? 그래서 컴ponent에 전부 다 각각을 다 집어넣었죠. 이렇게 각각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패스트 RCNN은 이 셀렉티브 설치를 한 거를 위치만 기억해 놓은 다음에 그냥 이미지 전체를 전부 다 컴ponent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넷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ROI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컴포넷 이 사이즈에 맞게 여기 있는 위치들도 같이 이게 프로젝션이 되겠죠. 아, 여기 그림 있네요. 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각각의 네모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셀렉티브 설치해서 했던 ROI가 좀 살짝 바뀌었죠. 근데 위치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 위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ROI 풀링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 위에는 컴포넷이 없고 이제 여기서는 서포트 팩터 머신을 쓰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서포트 머신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분류를 위한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거고 이게 바운디 파스 레그레이션을 위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줘야 돼요. 이 넣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그 MLP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인풋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같게 해주는 방법을 ROI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ROI들이 다 같은 사이즈로 맞춰지고 그 같은 사이즈가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출력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차이가 뭐죠? 그러면 이 와핑된 부분을 전부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미지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죠. 아까는 2000번을 학습했다면 지금은 그 이미지 한 장당 2000번을 학습했다면 지금은 이미지 한 장당 한 번 학습하죠.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게 패스트 RCN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이에요. 보면 그 이미지를 넣어놓고 프로젝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처 맵을 ROI 풀링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ROI 풀링 레이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다 ROI들이에요. 근데 같은 사이즈로 바뀐 ROI들. 그 다음에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렇게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패스트 RC는. 자, 그 패스트 RC는 중요한 점은 ROI 풀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패스트 RCNN의 핵심은 ROI 풀링이라 할 수 있겠다. 아, 이거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RCNN에다가 ROI 풀링을 하는 거. 그 ROI 풀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ROI들을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맞춰주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피처맵의 ROI는 21by 14다. 어떤 피처맵의 ROI는 35by 42다. 근데 우리가 설정한 그 다음 플리커넥터 레이어는 7by 7만 받는다. 그러면 3by 2 맥스 풀링, 스트라이트 3by 2를 하면 나눠줘서 계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7, 이게 3, 여기는 3으로 나누고 여기는 2로 나누면 7by 7이 되고 35by 42는 5by 6 맥스 풀링 위드 스트라이드 5by 6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7by 7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ROI 풀링입니다. 네,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 획기적이었어요. 그다음 뭐 로스 펑션인데 뭐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로그로스랑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그냥 엘투로스가 아니고 스무트 에러노스라고 뭐 정의를 하는데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무트 에러노스가 뭐냐면 아까 바운딩 박스를 잘 잡아주기 위한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U가 1 이상일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U가 0일 때는 그가 클래스 0일 때는 배경일 때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ROI 내에 어떤 그 오브젝트도 없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배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게 배경이다라고만 로스 펑션을 잡아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패스트 RCN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인 타임과 테스트 타임 보면 뭐 이때 당시에 SPP넷이라는 것도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프로퍼게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여기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테스트 타임을 한번 보면 RCN에서는 49, 47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렸어요. 49초, 47초 걸렸는데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줄었죠. 보면.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00장을 ROI 2000장을 다 넣지 않고 그냥 이미지 한 번에 넣은 다음에 ROI 풀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보면 이게 ROI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셀렉티브 설치 있죠. 셀렉티브 설치를 포함시키면 2.3초 걸리지만 포함시키지 않으면 다시 할게요. 네, 포함시키지 않으면 0.32초. 한마디로 셀렉티브 설치에만 약 2초 정도를 소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RCN을 할 때는 셀렉티브 설치가 그렇게 스피드에 시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정도 줄여놓고 보니까 이제 셀렉티브 설치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모델이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RCN은 더 빨라지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설치가 지금 전체 네트워크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뭐 엔드 투엔드 학습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진짜 2.3초가 지금 빠른 거냐, 리얼타임을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속도 아니냐라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 RCN도 2015년도에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또 패스트 RCN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입학할 때쯤에 나왔습니다. 자, 보면 패스트 RCN은 이런 모델인데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살짝 두렵네요. 네. 근데 이걸 또 이겨내야죠. 자, 이게 패스터인데 2015년에 나왔죠.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셀렉티브 설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델 안에 다른 게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셀렉티브 설치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뭔가 처음에 이미지를 그대로 CNN에 그 컴포넌트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처맵이 나오죠. 이제 이 피처맵에서 ROI를 찾는데 그거를 RPN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저게 잘 안 보이죠. 자,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 ROI를 추출하는 그런 딥러닝 뉴럴넷이 따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ROI를 마치 셀렉티브 설치하듯이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제 이런 부분을 찾다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 방법을 계산을 합니다. 일단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 다음에 이 실제 값과 그러니까 y 레이블과 y 햇의 이 바운딩 파스 레그레션 차이, 이걸 알려주는 비비 프로포절,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RPN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ROI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럼 ROI를 찾아냈으면 이제 그 ROI 찾아낸 거 바탕으로 똑같이 이제 풀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파스 레그레션하고, 이게 패스터 RCNN입니다.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RPN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패스트 RCNN 플러스 RP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트앱 설치가 사라지고. 네. 제가 프로젝트 이거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제 팀원은 알 거예요. 이 바운딩 파스 레그레션 부분 두 개가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셀렉티브 설치를 할 때는 이 바운딩 파스 레그레션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냥 알아서 얘가 그냥 찾아주고 이제 거기서 조절하는 건데, 이제는 있으니까 이게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검색하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박사님한테 직접 질문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실제로 잘 찾아주는 거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출력층에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좀 미세 조정을 좀 더 잘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마지막 층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출력을 하건 또 뭐 IOU를 측정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질문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제가 올려놨어요.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RPN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RPN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RPN은 어떤 거냐면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디텍션 처음에 이게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게 다시 또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 앵커 박스를 미리 지정해 놓은 앵커 박스를 움직이는데, 자, 앵커 박스가 뭐냐? 처음에 이게 이제 셀렉티브 설치가 아니니까 처음에 어떤 네모가 있어야 그 네모를 좀 수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초기 값의 네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는데, 앵커 박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곧 ROI가 될 대상, 초기 ROI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초기 ROI가 있어야 이제 저희가 그 바운디 박스 레그레션을 통해서 이걸 조절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어떻게 하냐면 그 논문에서는 정확한 그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56, 128, 256, 512 이렇게 사이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대1, 1대2, 2대1 이게 비율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채워질까요? 그러면 그냥 128바이 128에 대한 앵커 박스. 그 다음에 256바이 256에 대한 앵커 박스. 이건 128바이 256에 대한 앵커 박스. 이렇게 총 9가지에 대한 앵커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길이에 대한 거 3개,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거 3가지 경우니까. 그래서 논문에서는 K는 9를 썼는데 이건 솔직히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여기 픽셀마다 움직이면서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값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걸 이 앵커 박스의 개수를 K개라고 하면 그 레그레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X, Y, W 그 H니까 4K개가 개의 개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분류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2가지가 나오니까 2K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픽셀들 다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앵커 박스를 찾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IOU를 구해가지고 IOU가 좀 높은 것들은 이제 실제 앵커 박스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낮은 것들은 배경이니까 배경으로 사용을 하고 가운데 값은 그냥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RPN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대충 때려 맞췄는데 맞네요. 이렇게 3가지 길이와 3가지 방법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패스터 RCNN입니다. 네, 제가 잠시만요. 채팅이 와가지고 네. 왜 그러시죠? 네, 어쨌든 네, 제가 뭐 따로 막 엄청 리허설 한 게 아니라서 자 그럼 보면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시간이 RCNN에 비해서 250배 증가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 이미지 한 장당 테스트 타임이 0.2초입니다. 그럼 1초에 5장의 이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뭐 그 모델을 어떻게 좀 더 바꾸냐에 따라서 그 기존에 있는 그 아까 컴포넷 있죠? 컴포넷을 그때 ZF 이런 거 쓰면 17 FPS 이게 30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제 리얼타임이 가능한데 어쨌든 점점 시간의 단축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패스트 RCNN의 단점을 설명할게요. 패스트 RCNN 한 다음에 잠깐 쉴게요. 네, 저도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 RCNN의 문제점은 이제 아까 제가 미리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 퀀티제이션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퀀티제이션 오퍼레이션. 자, 아까 ROI 풀링이라고 했죠. 그럼 풀링에서 아까 이제 언급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 소실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고. 네,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컨디션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운디 박스를 구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패스트 RCNN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그 피처맵의 ROI가 21, 14, 35, 42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네요. 21, 15라고 하면 7x7을 못 맞추잖아요. 이 15를 7로 맞추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반올림을 하게 된다. 라운드를 쓴다. 이게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은 제가 정할게요. 일단 여기까지